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1월 26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이재명 제2원장 생각했다면 우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강조했다. 정부 이기는 시장 없어. 아니죠. 시장을 갖다가 정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부 이기는 시장이 없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 이재명 말하는 것들 하면요, 기존의 경제 이쪽에 해가지고 나오는 무슨 개념, 그리고 뭐 논리까지 가야 되나? 그러니까 경제 개념, 경제 쪽에 나오는 각종 이 이론들 이런 걸 갖다가 새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정부 이긴 시장이 없어? 무슨 정부를 이긴 시장이 없습니까?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는 겁니다. 말이 글러 먹었어요. 이건 말 글러 먹은 말이고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수술할 건 해야. 이것도 웃긴 소리고요. 불로소득 공화국을 현재 누가 만들고 있어요? 이재명 정권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예? 지금 부동산 대책 작년에 그래 내놓고 앉아서 서울 부동산 집값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올랐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거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부 이기는 시장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공산주의예요? 하여간에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베네수엘라 쪽이 이재명 되면 베네수엘라 꼴 낫기다고 우자견적으로 많이 얘기했는데,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 되고 나서 부동산 잡을기라고 믿었던 이재명 팬들은 뒤통수 제대로 맞고 앉아있다. 지금 이래 되면요, 계속해서 서울에 들어가서 사는 거는 그림의 떡이 됩니다. 그림의 떡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좀 잘한다. 우자견적으로는 뭐 부동산 쪽에 딱히 기대 안 한다고 이미 정권 출범하기 전부터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예상대로 그대로 되고 있다 알게 됩니다. 넘어가고요. 군사 정권 민주화 거친 민주세대 상징 이해찬 좀 별세했다. 지난주에 가지고 우자가 이미 말씀드렸죠. 더 심한 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잘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DJ 정부 교육장관, 노정부 총, 이른바 이해찬 세대라고 있죠? 이해찬 세대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이재명의 정치적 멘토. 운구에서 이치를 아침에 도착하든 말든 그거는 장례식 알아서 아끼고. 이거 또 이거 죽어도 집에서 안 죽고 객사하는 이런 분위기네. 이해찬에 대해서는요, 우짜견적으로 좋은 말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좋은 말 할 게 하나도 없고요. 이해찬이라는 이 인물, 우짜가 인물이라 해줄게요. 인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인물의 경우에는 국가 미래 그런 거 없습니다. 정파의 미래 이익을 위해, 협소한 정파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갖다가 제대로 말아먹은 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짜개적으로 심한 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지금 현재 해가지고 더 심한 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요, 이해찬은요 부관 참시 분명히 당할 거라 보고요.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잘 갔다, 그렇게만 평가합니다. 넘어가고요. 인사청문 이틀 만에 낙마, 이혜훈이지 위장 미혼 등 줄줄이 의혹 치명타. 여론 아쿠아일로는 여론 아쿠아일로냐? 여론이 처음부터 약한 계속 안 좋았는데, 이재명 결단 웃긴 소리라 보면 되고, 이거 까놓고 얘기가지고 이재명의 지금까지의 이 패턴 이런 걸 보면요, 이해운 요거 앞에 세워놓고 지금까지 돈 막 미친듯이 해가지고 빚내가지고 돈 쓰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 냄새가 풀풀 나죠. 그러니까 이해운 이것도 글러먹은 거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철학까지도 안 본다. 개념 반 말아 먹었다. 남은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집안 내역 다 까발려졌는데, 참고로 이거 하면 기억을 해보세요. 이해우리가 예전에 그 친박 타령하고 이럴 때도 있었어요. 거의 여 갖다 붙었다 저 갖다 붙었다 아주 제대로 양지만 쫓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저 친박할 때도요, 지금 같이 이 장관 같은 임명직에는 안 됐었습니다. 왜 안 됐는지를 갖다가 모르겠어요. 그때는 더 좋았는데 왜 장관이 안 됐겠어요? 다 조사해 보니까 찝쭈구리한 게 많이 나오니까 장관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무슨 통합 타령하고 웃긴 소리라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남은 거는 관심 포인트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그 아파트, 그 문제의 그 아파트 토해낼지 말지, 그것만 관심 갑니다. 물론 이재명하고 지금 현재 경찰 하는 꼬라지 봐서는 딱히 기대 안 되고요. 이재명 정권에서 그동안 욕받다고 봐줄런지, 그거는 좀 그런데, 하여간에 뭉갤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고요.
국가 꼬라지가 잘 돌아가죠. 예, 불법 저질러도 뭐 그냥 뭉갠다. 예, 정청래, 조국, 김민석, 미래는 합당 변수에 여당 권력 지형도 출렁. 요거는 정청래가 제대로 해가지고 파도를 막 물결을 일으켰고 일쭉 나오는데 정청래가 쏘아올린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으로 여당 내부 권력 지형이 출렁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청래 승부수 맞긴 맞지. 이것도 뭐 더불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재명의 경우는요. 이재명 팬들은 뭐 싫다고 하겠지. 우자 말하는 거. 이재명은 까놓고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은 더불어에서 주류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아는 분들은 다 아는 거고요. 지금 뭐 좀 웃기게 좀 그래 되는데 문재인이 때도 그렇고 실제로 문재인이도 뭐 거의 아바타 개념이라 보면 되고 누구의 아바타일 것 같아요? 지금 더불어 주류들, 운동권들, 그들의 아바타 역할을 했다고 좀 보면 되고 이재명도 뭐 딱히 뭐 다를 건 없습니다. 다를 거 없고 지금 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싸우는 거는 요거다 요거 세 명. 요것도 요 해가지고 제대로 쳐 싸우고 됐다. 김민석이가 이제 총리 그만두고 계속 얘기 나왔잖아요. 뭐 서울시장 나가니 많이 해가 나오는데 요 가가지고 어찌 될런지 보면 된다. 그리고 이재명 팬들한테 우짜가 말씀드리는데 윤석열이 그때 해가지고 대통령 됐을 때도 우짜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나중에 윤석열이 어떻게 버리는지 한번 봐라. 나중에 윤석열이를 버리는 걸 어떻게 버린지 봐라. 저 윤석열이 정권 초반에 해가지고 윤석열이 딸랑딸랑 했던 애들, 가들이 나중에 어떤 이벤트가 터졌을 때 윤석열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봐라. 자가 그때 얘기했는데 똑같이 이재명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야들이 그거다. 이른바 더불어내의 성골들 조국이 뭐 간단하게 보이죠? 간단하게 안 보입니다.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오늘은 뭐 경제 데이터는 별로 나온 거 차트 같은 건 없는데 엔화 쪽에 해가지고 무슨 움직임이 포착되기 때문에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주말 동안 좀 바빴습니다. 소제목은 엔화 개입 가능성이 상승한다 이 말이 되겠는데요. 자, 말씀드려보죠. 다카이치가 비정상적인 엔화 움직임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경고하면서 현재 시장은 긴장 상태에 들어갔고요. 업계에서는 뉴욕 패드가 뉴욕 연준이 엔화 문제와 관련해서 은행들에게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거 전형적으로 개입하기 전에 나오는 이 소식 또는 뭐 루머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루머보다는 소식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고 참고로 그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지를 갖다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뉴욕 패드는요 미 재무부의 외환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고 업계에서는 봅니다. 뭐 물론 뭐 미 재무부 산하에 있는 건 아닙니다만 업계에서는 뉴욕 패드, 뉴욕 연준이 미 재무부의 외환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런 뉴욕 패드, 뉴욕 연준에서 2016년 1월 23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미국 주요 은행들과 외환 딜러들에게 달러엔 환율에 대한 이른바 환율 점검을 실시했고요. 뉴욕 패드의 환율 점검은 달러엔 환율의 현재 호가, 매수 호가, 매도 호가, 그러니까 다시 또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아침부터 막 입이 계속 말리네. 날씨가 추워서. 달러엔 환율의 현재 호가, 매수 호가, 매도 호가를 문의하는 일상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외환 시장에서는요, 실제 개입에 앞서 벌어지는 경고 신호 또는 사전 준비 조치로 널리 해석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번 뉴욕 패드, 뉴욕 연준의 점검은 1월 23일 지난주 금요일 달러엔 환율이 1달러에 160엔 근처까지 상승하면서 2022년 여기 있죠. 2022년 여기 빨간 거 해가지고 찍찍 꺼진 거. 그리고 2024년 여기 또 있죠. 2024년 이때도 뭐 162엔까지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2022년과 2024년에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을 촉발했던 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임계값 또는 중요한 저항선이 뭡니까? 160엔이죠. 요때는 그나마 좀 낮았는데 이 2024년 이때는 제대로 해가지고 161.76 나왔잖아요. 162엔까지 올라가면서 제대로 이 저항선을 갖다가 건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 라인 저항선에 근접했을 때마다 뭐가 이루어졌다? 뉴욕 패드의 이른바 환율 점검이라는 게 실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엔화 개입 가능성, 엔화 환율 이 개입 가능성이 시장 개입 가능성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갖다가 우자가 해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표면적으로는 일본이 일본 재무성하고요, 일본 중앙은행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지요. 예, 이게 일단 표면적으로 뉴스나 이런 거 보시면 항상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뉴욕 패드는 달러 엔 같은 특정 통화상 커런시 페어에 대해 문의하면서, 그러니까 그 은행들하고 외환 딜러들한테 문의를 한다 이 말이죠. 이 문의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 재무부가 외환 안정기금을 통해 개입하거나 최소한 묵시적으로 이 해당 개입을 승인, 그러니까 일본의 개입을 승인 및 지원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게 됩니다. 덕분에 앞으로 있을 그 일본의 조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신뢰도와 효과를 높이지요. 그러면서 그 뉴욕 패드발 소문, 어깨 소문이 해가지고 퍼지게 되면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엔화는 항상 그랬듯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좋아진다 이 말이죠. 엔화는 떨어집니다. 요 보시면 1월 23일 해가지고 금요일이죠. 금요일에서 160엔 바로 코미까지 올라갔었죠. 예, 이래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일본하고 뉴욕 패드에서 소문이 딱 튀어나오자마자 우자 말씀드렸잖아요. 1월 23일 해가지고 뉴욕 패드에서 갑자기 환율 점검한다 하니까 뚝 떨어지죠. 예, 뚝 떨어지고 이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말 동안 뭔 일이 있었냐? 다카이치가 이제 경고, 구두 개입 경고를 냈죠. 예, 그렇게 됩니다. 즉 1월 25일, 요 24일, 26일 요 사이가 25일이죠. 1월 25일 다카이치가 비정상적인 엔화 평가 절하에 대해 구두 경고를 내면서 엔화 강세 모멘텀은 증폭되었고요. 그러니까 엔화 값이 좋아지는 거죠. 엔화 강세 모멘텀은 증폭되었고, 엔화 가치는 여기 떨어진 게 어떻게 얼마나 많이 떨어진 거냐? 2025년 작년 8월 이후 데일리 1일 기준으로는 최대 상승폭, 최대로 좋아진 게 얼마다? 1.5에서 1.7%까지 해가지고 좋아진 겁니다. 이게 즉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보시면 갑자기 요 밑에 하나 뚝 떨어지죠. 예, 뚝 떨어져가지고 원래는 이 위에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아침에 해가지고 아침 완전히 뚝 떨어져서 개파락해가지고 1달러에 154엔 중반까지 해가지고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 이 차트만 봐도 전형적인 신호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부의 개입 가능성만으로도 실제 개입이 없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요. 특히 일본의 선거가 다가오고 중요한 해산한다 하잖아요. 선거가 다가오고 엔화 공매도 포지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에서는 이 다음에 나올 즉 일본의 실제 그 N시장,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후속 조치, 여기에 대한 경계 태세가 강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의 지원, 서포트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곧 혹시나 있을 수 있죠. 벌어질지 모를 일본 외환당국의 통화 개입 또는 환율 개입에 대한 추측이 업계에서 돌고 있는데, 엔화가 더 약세를 보일 경우, 그러니까 엔화가 이거보다 더 싸질 경우, 다시 또 160엔까지 올라가고 이런다. 이럴 경우 일본 외환당국이 개입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번에 이 일본 외환당국의 개입 관련해서는 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떠들면 또 너무 시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이거는 또 별도 컨텐츠를 가지고 빨리빨리 만드는 거래 가지고 하나 만들든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일본의 그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이 현재 상승하고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바로 미국으로 합니다. 바로 미국으로 와서 액시오스 해가지고 특종 나왔죠. 해가지고 비밀 녹음 크루즈가 예. 저 크루즈가 뭐 트럼프 뭐 저 뭐야 관세하고 벤스하고 뭐 해가지고 뭐 트레이시 뭐 어째 해가지고 좀 어이구 이게 이래 되네. 이거 웃자가 이거 참 이래 때문에 이거 좀 애매하게 되는데. 웃자가 이거 저 구글 저 브라우저 이거를 보다 보니까 이거를 웃자가 이거 녹음할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이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등록이 안 돼가지고 이래 나와버리네. 웃자가 해가지고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저 특종이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비밀 녹음 파일에서 크루즈가 관세 정책하고 벤스를 갖다가 맹비난했다 이 말이죠. 이거 뭐 표현이 이래 됩니다. 기사 내용을 갖다가 우자가 해가지고 관심 가는 부분만 우자가 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우자가 기억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까발린 이 녹음 파일이 한 10분 정도 됩니다. 10분 정도 되는데 이거를 두고 지금 테드 크루즈 그 공화당 그 텍사스 상원의원이죠. 여기가 작년 4월 초, 그러니까 2025년 4월 초 트럼프가 이 관세를 갖다가 먹이겠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했죠. 예, 그때 그 해방의 날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 하기 직전에 테드 크루즈하고 몇몇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이 관세 정책을 좀 철회해라 그렇게 촉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통화가 상당히 길어졌는데 시간이 상당히 몇 시간 정도 길어졌는데 통화의 결과는 안 좋았고요. 안 좋았고 크루즈가 저 당시에 트럼프한테 뭐라 말했냐? 대통령님, 그러니까 트럼프 보고 말한 거죠. 트럼프, 만약 2026년 11월, 그러니까 올해 11월이 뭡니까? 중간선거 열릴 때죠. 중간선거 열릴 때, 그때 사람들, 그러니까 이 401k 연금, 이거 가지고 퇴직 나오는 거 있죠. 연금 넣는 거. 이 401k 계좌 잔고가 마이너스 30% 감소하고, 슈퍼마켓 물가가 10에서 20% 상승한다. 이렇게 된다 하면은 우리는 이 중간선거일에 블러드베스, 그러니까 완전히 절단 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트럼프한테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뭐라 추가했다? 크루즈가 하원도 잃고 상원도 잃고 앞으로 2년 동안 매주 탄핵 위기에 처하게 될 거다. 누가?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저 트럼프가 뭐라 말했냐면 FU 테드 FU 뻐기 가지고 있죠. 욕하는 거. 예, 그래 가지고 바로 해 가지고 테드한테 바로 욕을 했다. 이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드 크루즈가 말한 거 이 외에도 뭐 기사에 보면은 지금 뭐 제이디 벤스, 이 제이디 벤스가 터커 이거 저 미국에 가지고 방송 쪽 유튜브하고 이런 거 방송하는 친구 있죠. 그 친구들이 그 앞세우는 그냥 그 앞에 그는 꼭두각시다 이렇게 그 욕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크루즈가 그래 욕했는데 그거는 패스하고 하여간에 이 크루즈 자체가 말한 핵심이 뭐냐면 이거 저 관세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 패배하면 네가 탄핵을 갖다 계속해서 탄핵 위협에 상존할 것이다 놓여 있을 것이다 이걸 했는데 트럼프가 FU 테드 이래 해도 욕을 했다는 거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 꼴이 나버렸네. 양해해 주시고요. 하여간에 어쩌가 해가지고 이 브라우저를 다른 걸 쓰다 보니까 이래 됐습니다. 뭐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이 브라우저를 쓰는데 요런 또 문제가 있네. 양해해 주시고요. 또 넘어가죠. 네, 미국 이민당국 총격에 1월 들어 시민 2명 사망, 미네소타발 분노 확산이다. 이민당국 요원 30대 남 총격 사살. 이거는 조금 그랬습니다. 무장 해제 장애 방어 사격 주장도 총은 들고 있었다고 하고요. 네. 또 셧다운 얘기 나오죠. 예로 됩니다. 요거는 뭐 지금 뭐 집구석 얘기니까 알아서 하면 되고요. 지금 이것 건 때문에 지금 가려져서 제대로 안 보이는 게 뭐냐면 미국의 이란 공습 가능성입니다. 우짜게 쪽으로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리고 일 벌여봤자 또 쇼하는 거로 끝난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 항공모함 저 뭐야 그 이름 뭐였더라 까먹었는데 하여튼 항모전단이 지금 저 이란 쪽으로 가 있죠. 예,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격하니 많이 해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쇼하는 와중에 뭐 사람 죽었으니까 쇼를 하긴 그렇다마는 이 와중에 지금 완전히 패스돼 가지고 논의가 안 되는 게 또 뭐냐면 지금 코스티안 티니부카 여기죠. 거기에는 지금 러시아군이 현재 점령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다 패스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란 건도 패스되지요. 우크라이나 전도 패스되지 다 패스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재명 정권이 뭘 해야지만 살 것 같습니까? 예, 주구장창 갈라치기를 해야지만 이재명 정권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거와 똑같이 트럼프 역시요. 뭔가 승리를 갖다가 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해야 됩니다. 갈라치기를 하지 않으면요, 뭐 이재명 정권이나 트럼프한테나 별로 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갈라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간선거는 어찌 될런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경제 쪽으로는 지금 뭐가 터져도 벌써 터졌어야 되는 게, 계속 억지로 그 땜빵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흘러왔고, 우짜가 작년에 그 방송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작년 봄에 관세 그거 할 때, 그때 뭐 폭나고 이럴 때, 빨리 매를 맞고 그 지나가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진지 왔고요. 지금 11월 달에 선거인데,
우짜겐 쪽으로 얘기하는 666 법칙에 따르면 지금 11월 그 중간선이니까 대략 3월 달 안으로는 뭐 크래시를 내든가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이후에는 진짜 미친 듯이 그냥 막아야 됩니다. 트럼프는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여간에 뭐 경제 쪽이 제일 핵심이다 보면 되고요. 이거 정치적으로는 갈라치기 하는 것만이 이재명과 트럼프 모두에게 그나마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거다. 그게 된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미국 초강력 눈폭풍 강타로 항공편 1만 평 개랑 최소 8명 사망. 요거 그 2021년에 텍사스 해가지고 난리 났던 것 비해서는 좀 약합니다.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좀 약합니다 지금. 예, 도로에 나오지 마 이러는데 이건 우자가 이미 토요일 해가지고 끄트머리에 끝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천연가스 더 추가로 매수하지 말고 미국 기준으로 얘기 말씀드린 겁니다. 미국 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말 전에 해가지고 파시는 걸 권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죠. 천연가스 가지고 선물인데 보시면 해가지고 주말에 해가지고 갑자기 급락이 나왔죠. 예, 요래 됩니다. 우짜겐쪽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린 게 미국 시간 기준이 있다는 거 이거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거 앞으로 해가지고 피해가 얼마나 커지느냐 따라서 다시 반등할 수 있겠죠. 예, 요거는 뭐 지켜보면 아실 것 같고요.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오늘 또 길게 얘기할 얘기입니다. 자, 지난주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뭐 밀리다 보니까 해가지고 오늘로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소제목은 코코아 값이 2년 내 최저다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코코아 가격이 1톤에 4,200달러, 여기죠? 4,201달러 됩니다. 1톤에 4,200달러까지 하라. 뭐 거의 뭐 폭락 수준입니다. 시간이 좀 길어서 그렇지. 하락하면서 2년 내 최저치 쭉 가면 2년 내 2023년 뭐 이래 되죠. 이후에 가지고 쭉 된 거. 2년 내 최저를 경신했고요. 2024년 피크, 요거죠? 피크. 2024년 피크 찍고 또 2025년에 지난 고점 또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쌍봉인가? 예. 하여간에 2024년 피크 대비 마이너스 50% 이상 낮아졌습니다. 코코아 값이 폭락한 이유는 의외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공급은 회복되었지만 수요는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투기적 과잉이 해소되었다라는 얘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겠죠. 자, 공급 회복 측면들 쪽 이 공급 회복과 관련한 요인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서아프리카 여기죠. 예, 서아프리카 날씨가 양호하면서 높은 수확량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요거 가지고 좀 이거 음영 처리가 가지고 똥색으로 된 게 뭐냐면 이른바 카카오 벨트입니다. 이게 적도 쪽에서만 이게 생산이 되니까 이 카카오 벨트가 이래 됩니다. 하여간에 첫 번째 서아프리카 날씨가 양호하면서 높은 수확량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2024년에 피크를 찍은 후에 수요 자체가 감소했습니다. 코코아 수요가. 세 번째 제조업체들의 생산량 감축 및 관련 펀드들의 장기 투자가 철회되었었습니다. 자, 뭐 대충 봐서 3개 정도를 공급 측 요인들을 갖다 말씀드렸는데 어느 거 하나도 뺄 수 없는 타당한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고 단순하게 차트만 이렇게 봤을 때는 이상할 것이 없는 우자가 말씀드린 3가지 요인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 하락 속도 쭉 떨어진 거 가격 하락 속도와 여기에 숨어 있는 심각성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공급 측 요인들만 말하면 자, 이어서 말씀드려보면 따라서 수요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수요 그것도 실질 수요를 가장 명확하게 측정하는 지표 카카오 쪽에서 명확하게 측정하는 지표는 가공 물량입니다. 가공 물량 원두 이게 아니고 가공을 갖다가 얼마나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2025년 4사분기 기준 유럽은 2024년 4사분기 대비해서 가공 물량이 YOY 마이너스 8% 감소했고요. 가장 큰 시장이 유럽 시장입니다. 카카오 쪽은. 그리고 아시아 쪽은 YOY 전년 2024년 4사분기 대비 2025년 4사분기 마이너스 5% 감소했고요. 북미 지역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가공 물량이요. 그 제품화하는 거. 하지만 카카오 소비에서 가장 큰 시장이 유럽. 이 유럽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유럽의 수요 감소는 아주 크게 다가오지요. 물론 카카오 물량, 이거 뭐 코코아를 갖다 분쇄해서 제품화하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이 가공 물량은
후행 데이터죠. 후행 데이터. 후행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문제만 알려줄 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이 문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놓치는 핵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면 가지고 줄이고 일반인들이 놓치는 핵심은 코코아 역시 카카오란다고 제가 아까 헷갈렸네요. 코코아 역시 금융 없이는 유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가나에서는 선지급 금융정책 변경으로 인해 농부들이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구에 코코아 원두가 쌓이고 있고요.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이 정부 자체에서 이 농부들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팔리지 않은 재고를 갖다가 매입했습니다. 가나하고 코트디부아르 사례를 통해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으며 정상적인 공급 과잉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왜? 정부가 개입하고 있으니까. 또한 수요 감소는 장기화되는 분위기인데 비싼 코코아 값, 뭐 2024년에 뭐 피크 찍고 2025년에도 또 정고점을 찍었잖아요. 비싼 코코아 값은 소비 감소뿐만 아니라 소비 행태까지 바꿨는데요. 어떻게 바꿨다? 코코아 함량을 줄인 레시피가 개발되고 그리고 첨가물 및 대체제 사용이 증가하고 또 슈링크플레이션 뭡니까? 이거 용량을 갖다 줄이는 거죠. 포장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안에 실제 용량을 줄이는 거. 이 슈링크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이런 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비 감소뿐만 아니라 소비 행태까지 바뀌어져 가지고 즉 수요 측 변화는 한번 시작되면 가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전 가격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곧 시장 구조 자체가 가격 변동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코코아 선물 시장은 유동성이 부족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 2024년 선물 가격 급등은 마진 압박을 초래하고 해지 트레이더들을 시장에서 쫓아낸 바 있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유동성이 붕괴되면 저점에서도 이 가격 발견, 프라이스 디커버리가 종종 붕괴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즉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단순히 펀더멘털한 재조정이 아니라 협소한 시장에서의 강제 청산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 차트가 요런 꼴이 되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이런 가운데 한편 단기 공급, 장기 공급이 아니라 단기 공급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구조적으로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코코아 나무들, 여기 있죠? 코코아 나무 이거. 코코아 나무들의 수령 증가는 이거 그러니까 나무들의 나이가 증가하는 거죠. 노령화를 해야 되나? 뭐 나무니까. 하여튼 수령이 증가하는 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항상 그렇다시피 농작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병충해 위험이 있죠? 그리고 또 추가할 게 기후 변동성. 아까 뭐 처음에 말씀드릴 때 서아프리카 지역 쪽에 가지고 날씨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후 변동성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농가들의 소득 감소 및 재투자 이 관련해서 이거 뭐 농사도 그냥 짓습니까? 계속해서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재투자 위축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공급은 개선될 조짐이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 농사 쪽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 주기의 경우 이런 말씀드린 나무 노령화 그리고 뭐 병충해 위험 그리고 기후 날씨 문제 그리고 뭐 소득 감소 농가의 소득 감소하고 재투자 위축 문제 이런 제약 요인들이 다시 나타나기 전에 종종 과도하게 이 증폭이 되는 그러니까 가격이 증폭되는 이 경향을 항상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뭐 보시면 뭐 국가에서 뭐 해가지고 내년에 뭐 농산물 파종해 가지고 하면은 돈 많이 벌 거다 했는데 파종했는데 다 막 난리 벚구덩이 나가지고 뭐 물건이 뭐 쌓여가지고 뭐 땅에서 갈아엎고 그 쇼가 나잖아요. 똑같이 이 농사 쪽에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여간에 카카오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하는 경우는 크게 봐서 해가지고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유럽산 카카오 가공 물량이 안정되거나 반등하는 경우 즉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기상 악화 또는 병충해로 인해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정부 비축으로 인해 뭐 일부러 시장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정부 비축을 하죠. 정부 비축으로 공급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이 금융 쪽에 포지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은
카카오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카카오 가격은 공급 부족이 아닌 공급량 감소로 인해 상승할 수 있죠. 이제 내려가는 거 끝내고 다시 올라간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에 또 한번 지난 고점을 한다 찍은 가운데 이후에 투기적 급등을 겪었던 카카오 가격은 취약한 공급망 금융 시스템의 가격을 재조정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저점을 갖다가 바닥을 찍을 거다. 어느 정도 바닥이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바닥을 향해서 달려갈 거다. 이런 걸 갖다가 장기적인 균형 상태로 오인하면 안 되겠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우짜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 혹시라도 카카오에 관심 있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음 우짜가 말씀드린 5가지를 갖다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번 마무리해 보면 첫 번째 유럽의 카카오 요거 가공량 카카오란다 코코아지 코코아 가공량 변화 이 카톡 때문에 이래 되네. 하여간 유럽의 가공량 변화 그리고 농가 직불 및 금융 조건 그리고 정부의 개입 그리고 날씨 및 병충해 관련 소식 그리고 선물 미결제 약정 및 변동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짜겐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예, 이거는 웃자고 해가지고 또 폴리마켓, 심심할 때마다 끌고 오는 폴리마켓인데, 보시면 아시겠죠? 뭐 1월 30일에 가지고 또 연방정부 셧다운 또 한 번 더 가느냐 했는데, 이 가능성이 또 폭발하고 있다. 배팅이 또 폭발하고 있다. 이게 됩니다. 자, 이거 1월 마지막 주 미국 경제 주요 이벤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웃자가 이거 캡처했는데 말씀드려봅니다. 1월 마지막 주 미국 경제 주요 이벤트는 월요일에 이번 주 월요일 미국 시간 기준입니다. 월요일에 1월 소비자 신뢰 데이터가 나오고요. 하루 넘겨서 수요일에 1월 FOMC 미팅 및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지금 뭐 금리 동결은 뭐 기본 빵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하여간에 수요일에 FOMC 미팅 및 기자회견과 함께 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어닝 시즌이죠. 이제 그리고 다음 날인 목요일에는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2025년 12월 마지막 달 미국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이번 주 주인공으로는요 넷플릭스에서 목격된 새로운 법칙이 계속 적용될지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메타, 테슬라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될지 궁금한 가운데 우짜견적으로 관심 포인트는 트럼프가 캐나다에 100% 관세를 먹이겠다고 위협했죠. 예, 그리고 이 하나 더 이 연방정부 셧다운권이다 이렇게 우짜견적으로 예상을 관심 포인트다 이래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1월 26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